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있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희망, 기대감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거의 반토막은 아닌데 한 40% 정도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재인데요. 목재는 이미 거의 3월에 고점 찍고 나서 지금 거의 진짜 반토막 정도 이상으로 고점 대비 떨어지고 있고요. 밀도 그렇고, 밀은 자주 보여드렸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점 잡았죠. 점점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량이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곡물 가격도 잡히고 있고, 이제 가장 안 떨어지면서 짜증나게 했던 국제 유가도 최근에 이제 120달러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계속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기자가 이렇게 각종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왜 빠지는 거냐,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다 선물 시장으로 들어가서 이 원자재에 투자를 했었다가 이제 수익을 챙기고 대거 이탈하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수요 빠지면 바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기자금들이 바로 차익 실현을 하고 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특히 JP모건 체이스의 어떤 전문가는 6월의 마지막 주, 그 한 주 동안만 상품 선물 시장에서 15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투기성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자재 가격을 그동안 띄웠던 거고, 투기성 자금이 나가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일단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크고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단정 짓긴 그렇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지났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이 전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는 주식시장이 굉장한 호재죠. 계속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그러면 미연준이 점점 더 세게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슬슬 정점을 찍고 이제 고점이 잡힌다 그러면, 잘하면 이제 하반기에는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0.25로 늦추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잡혀버리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든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우리가 희망 회로를 아주 열심히 돌고 있는 대로 하반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얘기는 꼭 원자재 시장 말고도 여기저기서 가격 상승이 이제 정점을 지나고 피크를 쳤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금 뉴스에 보여드리는 대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그동안 끌어올리던 것,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되던 게 바로 미국의 주택 임대료 상승이거든요. 임대료가 진정되고 있다, 이게 CNBC의 뉴스 기사입니다. 이 CNBC의 기자는 뭘 보고서네 미국의 임대료가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부동산 임대 허브, 대표적인 허브가 이제 준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임대료 보고서를 냅니다. 6월에 임대료 보고서를 보고서 기사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고 가져온 건데, 여기 보이는 게 원베드, 투베드인데 이거 구분할 필요 없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에요. 근데 이게 최근에 15%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쭉 떨어지는 움직임, 원베드, 투베드 마찬가지로 다 떨어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증가율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그게 피크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베드건 투베드건 12%, 15% 이런 식으로 전년 대비해서 임대료가 올라간다고, 이거 자체는 사실 미친 증가율이 맞아요. 미연준이 나서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를 보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초보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 임대료가 15%, 12% 올라가고 아직도 9%도 굉장한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고점을 달리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관련 자산들의 고점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초보 때 우리가 많이 하던 실수인데, 반면에 이제 경험이 좀 돼서 이제 물려보기도 하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당장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이거 정보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에요. 크게 관심이 없죠, 인플레이션 심하다는 뉴스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언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은 증가율을 많이 보죠.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이게 중요한데, 요게 꺾여 내려가면 대부분 변곡점이 생겼다, 이제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게 당장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후 이런 것들을 보고 미래에는 이게 점점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뭐 종목이든 아니면 자산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슬슬 매수를 해 나가면서 다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정상화가 돼서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뭐 2% 선으로 적당히 맞춰질 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그때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을 하는 분들이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죠. 근데 뭐 실전 투자에서 뭐 이렇게 꼭 올라가는 자산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많이 빠진 자산이 더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결과에서 그게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초보티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아직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보통 초보자 때는 지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고 여기저기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모두가 관심을 갖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거고,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향후 더 떨어질 것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자산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 이게 초보자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됐을 때 그 차이라는 거죠. 다시 준퍼에서 발표한 미국 6월 주택임대 보고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임대료 증가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뭐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지 이걸 알 수 있을 텐데, 이 보고서를 낸 준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주택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여름이죠. 여름철에 최고조에 다다른다 그래요. 주택시장이 너무나 호황이다 그러면은 여름에는 이제 증가율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평상 수준은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장 성수기고 가장 요금이 많이 올라가는 여름철인데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거는 인상 속도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준퍼에서는 이유가 뭐라고 보냐? 주식시장이 지금 하락을 했죠. 근데 미국인들의 거의 뭐 70% 정도의 자산이 금융자산에 포함이 됐고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증가를 많이 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을 하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다수의 이 주택에 임대하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거죠. 앞으로 이렇게 증가율이 낮아지는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 아니면 반등할지 여부, 이 이유를 보면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그 원인 하나하나씩 보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생활비 증가, 이게 뭐 당장 다음 달 해소될 뉴스인가요? 아니죠. 다음으로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뭐 당장 다음 달에 중단할까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우려, 당장 다음 달에 뭐 다시 경기가 호황으로 된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따라서 이렇게 임대료 증가율이 둔화되는 그 원인 자체가 전부 다 당장에 뭐 다음 달에 해소될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흐름, 하락하는 흐름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임대료 증가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에 미국의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렌트비가 차지하는 이런 비중이 7.275%예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를 7.2% 비중이나 차지하면서 그동안 끌어올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대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다수 전문가들은 뭐라 그랬냐? 여기 보시면 이 주택 관련 항목이 32.4%,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앞으로 주택가격도 오르고 임대료도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심해질 거다.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던 게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었는데 완전히 지금 틀리고 있죠. 임대료 증가율도 점점 낮아질 거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점점 낮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뭐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던 전문가분들이 뭐 틀린 게 한두 가지도 아니죠. 예. 한 달 전만 해도 뭐라 그랬냐, 미국의 정제시설이라 그러죠. 원유를 가져다가 뭐 가솔린을 만들어내는 이런 정제시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원유가 만약에 많이 생산이 된다 해도 가솔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정말 다수분들이었는데, 지금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가솔린 가격이 만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고 문제는 더 웃긴데, 뭐 전문가분들이 얘기할 때 그 근거가 그거였죠. 지금 이제 드라이빙 시즌 아니냐, 여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차도 많이 끌고 다니는데 지금 유가가 너무 높은 상황이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제 시설도 부족하고 공급은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고 수요는 막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까지 계속 재고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거 아니냐, 이거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가솔린 가격의 상승 근거였는데, 차트 보시면은 뭐 그렇게 공급 부족이라 그러더니 가솔린 재고가 2주째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끝도 없이 올라갈 거라던 이 가솔린 가격도 지금 2주째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뭐 제대로 맞추는 뭐 전문가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요즘에 그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이게 분석 의견을 내냐? 최근에 금리가 인상이 빠르게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고 수요 감소를 감안하면서까지도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수요가 감소하면서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말했던 요 분석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선물 시장에 막 투기를 했던 이 투기 자본이 이제 차익을 다 실현하고 빠져나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전부 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의견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뭐 어쨌든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부터 해서 주택 임대료 가격, 뭐 가솔린 가격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인데 근데 이게 또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무엇에 반응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주식시장을 눌렀던 원인이 뭐냐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뭐 기준금리도 빨리 올라가고 소비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뭐 정말 수요가 좀 감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이제 투기자본들이 빠져나가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자재 가격부터 해서 뭐 많은 가격들의 증가율이 떨어지고 실제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점점 피크를 찍고 해소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재가 사라지면 일단 주식시장에는 호재일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게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뭐 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건 또 주식시장에는 악재겠죠.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게 사실은 뭐 우리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려온 부분이지만 뭐 과거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수요가 감소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고 그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했던 사례들이 많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답은 뭐냐면은 소비가 아직 살아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가솔린 가격이 갤론당 $5를 막 넘어가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부터 해가지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화됐거든요. 근데 지금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발표되는 이런 소비 관련 요 심리라든가 아니면 뭐 소매 판매라든가 뭐 이런 지표들이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시 어느 정도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면 아직도 수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은 주식시장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최근에 많이 해먹고 이게 빠져나오고 있는 이 투기자본들이 주식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미연준의 금리 인상은 뭡니까? 소비를 감소시키는 정책이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도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대출 받아서 소비를 안 할 거고 대부분 주택을 융자 껴서 사고 있는데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투기자본들이 더 원자재에 더 많이 오른 자산에 더 투자를 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다. 그럼 미 연준은 더욱더 강하게 금리를 인상시켜서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가 없으면 가격이 급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자산들입니다. 소비가 아주 위축돼 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투기 자본만으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건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 자본들은 이미 많이 오른 원자재에 여기서 또다시 베팅을 하기보다는 그 다음 비교상 더 싼 자산으로 들어가서 뭘 먹을 텐데 폭락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리스크가 작게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 비용이 감소를 하죠. 그리고 미연준의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니까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이렇게 빨리 올릴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면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다 투기자본들이 때려 박으니까 주가가 좀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 있는 이 뉴스 기사처럼 실제로 투기 자본들이 원자재 시장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이탈되면서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들이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투기 자본들은 뭐 다시 또 많이 오른 원자재에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베팅을 하고 그러면서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게 합리적이다 보여집니다. 근데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도 역시나 여러분처럼 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희망 회로를 팽팽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뭐 그래서 듣다 보면 뭔가 객관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주관적이다.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 채널에서는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지표들에서 하반기 반등한다 이런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지만 이 전체 경제의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은
실물 경제 사이클이 이제 정점을 딱 찍고 둔화로 가는 이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오고 뭐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쭉 오른다, 그러면 그때는 주식을 다 팔고 나와야 되겠죠. 이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시장이 많이 올라주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아주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근데 감사하다는 말로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죠. 영상 설명란 아래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은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